안녕하십니까. 실리콘밸리 투데이입니다. 지난 12월 21일 주식시장을 출렁이게 한 큰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로이터 통신이 독점 기사로 애플이 2024년까지 자율주행 전기차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날 애플 주가는 치솟았고 전기차 관련 부품업체들의 주가는 폭등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LG전자의 경우 글로벌 자동차 부품업체인 마그나와 합작 소식을 발표하였고 애플의 전기차 파트너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면서 12년 만에 주가가 상한가를 치는 기염을 토하였습니다. 반대로 이날 애플이 전기차를 출시하면 상대적으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테슬라의 주가는 하락하였습니다.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를 만들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번 애플의 2024년 전기차 출시 계획이 시장에서 큰 호응과 기대를 얻고 있는 것일까요?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프로젝트 이름은 타이탄, 즉 한국말로는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타이탄 프로젝트는 2014년 애플의 CEO 팀 쿡의 지휘 아래 시작되었지만 애플은 전기차 개발 관련 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지난 6년간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애플의 타이탄 프로젝트에서 190명의 직원을 대량 해고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애플이 사실상 자율주행 전기차 사업을 접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도 나왔었습니다. 그렇게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사업은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한 의구심만 키운 채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점점 밀려났던 것입니다. 애플은 무려 6년 동안 전기차 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이렇다 할 뭔가를 구체적으로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애플이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23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통해 애플의 구체적인 자율주행 전기차의 출시 연도까지 제시되자 안 그래도 테슬라로 인해 자율주행 및 전기차 시장에 큰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지금 애플의 새로운 미래성장 사업으로 전기차가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투자자들의 기대가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먼저 로이터 통신이 애플 내 익명의 관계자들을 통해 확인한 애플 전기차의 핵심 내용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애플은 개인용 승용차 형태의 자율주행 전기차 개발을 하고 있으며 출시 목표는 2024년입니다. 즉, 구글의 웨이모나 아마존의 죽스와 같이 일반 대중을 실어 나르는 로보택시 형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용 승용차 형태의 전기차가 주력인 테슬라에게는 직접적인 경쟁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매우 혁신적인 배터리 기술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애플이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차의 핵심은 모노셀이라고 불리는 애플이 자체적으로 디자인한 새로운 배터리로 애플은 이를 통해 배터리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췄고 운행거리를 큰 폭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의 배터리는 배터리 구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셀과 셀이 모인 모듈 그리고 여러 개의 모듈이 모인 팩으로 구성되는데 애플은 셀 부피를 키워서 용량을 늘리고 배터리를 감싸는 파우치와 모듈을 아예 없애버려 팩 내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함으로써 배터리의 사용 효율을 높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애플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과열 가능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니켈이 들어간 배터리 대비하여 가격이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에너지 밀도가 낮아 주행거리가 짧다는 점입니다. 애플도 이 점을 잘 알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터리에서 파우치와 모듈을 없애 배터리 셀의 용량을 극대화하여 주행거리를 늘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중국의 CATL이나 BYD 등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앞서 있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애플은 이들 기업들과 합작회사를 만들거나 위탁 생산 방식으로 배터리를 공급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 애플은 자사의 자율주행 시스템에 라이다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라이다는 주변에 레이저를 발사하여 3차원적인 주변 사물의 위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센서입니다. 참고로 테슬라는 라이다를 전혀 쓰지 않고 차량 곳곳에 부착된 소형 카메라를 통해 주변의 사물 정보를 파악합니다. 카메라 센서는 말 그대로 카메라이기 때문에 어두운 심야 시간대나 눈이나 폭우 등의 악천후 상황에서는 물체 식별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매우 저렴하여 자율주행 기능의 단가를 낮출 수 있고 AI 컴퓨팅을 통해 카메라의 물체 식별 관련 단점은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애플이 사용하려고 하는 라이다는 주변에 레이저를 쏘아 물체를 식별하기 때문에 심야 시간이나 눈, 비 등의 악천후 상황과는 관계없이 정확하게 주변 사물을 빠르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라이다는 가격대가 매우 비싸고 상대적으로 크기가 커 차량의 외관 디자인을 해친다는 단점이 있어 왔습니다. 물론 점차 가격대가 낮아지고 크기도 점점 작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가격은 비싼 편입니다. 애플이 최근 공개한 아이폰 12 프로에 이미 라이다의 기능을 적용하여 증강현실 기능을 구현하는 등 라이다 관련 연구 개발을 애플은 지속해왔습니다.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라이더 제품은 외부 파트너 업체를 통해 조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벨로다인이나 루미나와 같은 미국 선두 라이다 제조업체들 역시 애플의 전기차 소식과 함께 주가가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애플은 현재 아이폰을 생산하는 방식과 마찬가지로 전기차도 자신들은 설계만 하고 차량의 실질적인 생산은 다른 차량 제조업체에서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애플은 자신이 직접 아이폰의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아이폰의 설계는 애플이 직접 하지만 부품은 수많은 글로벌 부품 공급업체들을 통해 조달하며 조립과 생산은 중국 팍스콘과 같이 위탁 생산업체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애플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생산 공장을 직접 보유하지 않음으로써 고정 비용은 최소화하고 마진율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애플의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애플이 설계는 하지만 차량의 조립과 생산은 자동차 위탁 생산업체를 통해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애플이 차를 직접 생산하려면 테슬라처럼 전기차 생산 공장을 지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동차 제조업은 수익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애플이 수익성이 낮은 자동차 제조 부문을 직접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수익성이 높고 애플의 강점이기도 한 디자인과 설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개발, 공급망 관리 및 판매 부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바로 애플의 이러한 전기차 위탁 생산 방식 소식과 관련하여 LG전자의 주가가 상한가를 치게 된 배경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LG전자는 23일 세계적인 자동차 위탁 생산업체인 마그나라는 캐나다 기업과 합작회사를 만들어 전기차의 파워트레인, 즉 동력 전달 장치 분야 합작법인을 설립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LG가 합작을 하기로 한 이 마그나라는 기업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하는 매우 중요한 기업입니다. 마그나는 자동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시라면 많이들 아시는 전 세계에서 2, 3위를 다투는 유명한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입니다. 캐나다 회사로 1957년에 설립되었지만 사실은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진 오스트리아의 자동차 부품 회사인 마그나 슈타이어사를 인수한 기업입니다. 현재는 캐나다 온타리오의 오로라라는 지역에 본사가 있습니다. 마그나는 자동차 관련 각종 시스템, 부품, 모듈 등을 생산하며 저희가 잘 아는 미국의 빅3 완성차 업체인 GM, 포드, 클라이슬러는 물론 유럽의 BMW, 메르세데스, 폭스바겐, 푸조, 그리고 테슬라에도 각종 자동차 부품을 공급합니다. 마그나가 특히 유명해지게 된 이유는 완성차를 아예 위탁 생산해주기 때문입니다. 위탁 생산이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 설계도만 주면 아예 마그나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을 모두 대신하여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마그나는 2003년부터 BMW의 SUV 차량인 X3 모델을 자신의 공장에서 대신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즉 디자인과 설계, 브랜드는 BMW가 제공하지만 실제 완성 차량은 BMW의 공장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그나가 대신해서 자신의 생산 공장에서 직접 조립하여 만들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LG전자는 약 10억 달러, 한화로는 약 1조 1천억 원을 투자하여 지분의 51%를 보유한 마그나와의 합작법인인 LG 마그나 이파워트레인이라는 회사를 내년 7월 설립할 계획입니다. 마그나와 LG전자의 기술력을 활용하여 인천과 중국 난징 공장에서 전기차 모터, 인버터, 차량용 충전기와 이를 모듈화한 구동 시스템을 생산할 계획인 것입니다. 이 마그나라는 회사가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애플이 이미 수년 전부터 마그나와 함께 전기차 개발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해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플은 미래의 애플 전기차를 마그나에 위탁 생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LG전자가 마그나와 함께 개발하는 전기차용 파워트레인이 미래의 애플 전기차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LG전자는 TV나 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LG가 자동차 부품을 만든다고? 그게 가능해? 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LG전자는 이미 7년 전인 2013년 자동차 부품 설계 업체인 VENS라는 기업을 인수하고 VS, 즉 Vehicle Component Solutions라고 불리는 새로운 전장사업본부를 신설하여 본격적으로 자동차 부품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2018년에는 오스트리아의 차량용 헤드램프 기업인 ZKW를 약 1조 5천억 원에 인수하여 아예 자동차 부품 사업을 가전 사업의 뒤를 잇는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온 것입니다. ZKW는 고휘도 LED 주간 주행 램프, 레이저 헤드램프와 같은 차세대 광원을 탑재한 프리미엄 헤드램프를 세계 최초로 양산한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로 BMW, 벤츠, 아우디, 포르쉐 등 프리미엄 완성차 업체의 프리미엄 헤드램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LG전자의 VS 사업부는 만성적자로 성과를 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전 세계 글로벌 차량업체들과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마그나와의 합작으로 LG는 단숨에 글로벌 전기차 부품 시장에 등극하는 효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LG전자의 마그나 합작법인 설립으로 다른 LG 계열사들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도 차량용 디스플레이와 전장 부품을 이미 생산하고 있습니다. LG전자가 이번 마그나와의 합작으로 전기차에서 핵심이 되는 파워트레인 생산에 나서게 된다면 LG전자는 명실상부하게 전기차 주요 부품의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LG전자가 이번 마그나와의 합작 발표로 상한가를 치게 된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LG전자의 마그나와의 합작 및 애플의 전기차 출시 소식은 LG그룹에게는 호재이지만 반대로 이 뉴스가 썩 달갑지 않을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차입니다. LG전자가 마그나와 1조 원대 자동차 부품 합작회사를 성공적으로 런칭한다면 현대차와 LG가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도 더욱더 분발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애플 전기차로 돌아가 여러분도 궁금하실 것입니다. 애플이 정말 전기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말입니다. 애플이 진지하게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실제로 이제까지 밝혀진 애플의 전기차 관련 행보를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사업이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은 2014년에 애플의 CEO 팀 쿡이 스티브 자데스키라고 하는 전 포드 엔지니어 출신의 부사장에게 프로젝트 타이탄을 맡기면서부터입니다. 또한 2014년 9월 애플은 전 메르세데스 벤츠의 북미 연구개발 부문 사장이었던 요한 융워스를 영입하였고 2015년에는 상당수의 애플 직원들이 전기차 프로젝트에서 일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참고로 요한 융워스 역시 1년 2개월 후 애플을 그만두고 현재는 폭스바겐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애플은 테슬라의 직원들에게 애플로 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애플의 전기차는 미니밴 형태와 비슷한 것이 될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2015년 2월 애플 이사회의 멤버였던 미키 드렉슬러는 2008년 테슬라가 처음 초기 모델을 출시하였을 때 스티브 잡스 역시 전기차를 디자인하고 개발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밝혀 애플의 전기차 개발 계획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애플의 투자자이자 기업 사냥꾼으로도 유명한 칼 아이칸 역시 애플은 전기차를 궁극의 모바일 디바이스, 즉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고 본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2015년 말 애플은 토크 로보틱스라는 일반 자동차를 자율주행처로 바꿔주는 장치를 만드는 기업과 계약하여 렉서스 SUV에 센서를 장착하여 자율주행 기능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2016년에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BBC와의 인터뷰에서 애플이 1000명이 넘는 엔지니어를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고용하여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고 아마도 애플은 꽤 괜찮은 전기차를 만들 것이다. 애플의 전기차 시장 진출은 전기차 업계를 키워줄 것이지만 최고의 전기차는 역시 테슬라가 만들 것이다 라고 자신감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미국도 전기차 시장에서 엔지니어의 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역시 애플이 테슬라에서 사람을 계속 빼내가고 있다는 사실을 2015년 당시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2016년 9월에는 앞서 말씀드린 완성차 위탁 생산이 가능한 세계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인 마그나와 계약을 맺어 마그나의 인력들이 실리콘밸리의 써니베일이라는 지역에 위치한 애플의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2018년에는 애플이 캘리포니아에서 27대의 차량을 자율주행 테스트를 위해 미국 차량국 DMV에 등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같은 해 5월에는 애플의 BMW와 벤츠사의 파트너십 체결 노력이 실패하였고 애플은 대신 폭스바겐과 직원을 위한 자율주행 셔틀 밴을 개발하기 위해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알려졌습니다. 폭스바겐의 T6 트랜스포터를 애플의 자율주행용 전기차로 개조한다는 것입니다. 2018년 8월에 애플은 테슬라의 엔지니어링 부문 사장이었던 더그 필드를 영입하여 애플의 타이탄 프로젝트의 리더로 세웁니다. 더그 필드는 과거 포드 자동차, 세그웨이 등에서 일하다가 애플에 입사해서 맥 컴퓨터의 하드웨어 엔지니어링을 총괄했던 인물로 2013년에 테슬라에 영입되었다가 5년 만에 다시 애플로 복귀한 것입니다. 특히 더그필드는 하드웨어 엔지니어링 전문가로 테슬라의 보급형 전기차인 모델 3의 개발을 총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그필드의 애플 복귀는 애플이 자율주행 기술뿐 아니라 전기차 하드웨어 개발에도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는 의미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론 머스크는 더그필드를 매우 신임하였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2018년 4월 자신의 트위터에 더그필드 부사장에게 엔지니어링 부문을 맡기고 나는 모델 3 생산에만 집중하겠다라는 트윗을 직접 올릴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달 더그필드가 테슬라를 그만둘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테슬라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부인했다가 두 달 후인 7월 공식적으로 더그필드가 사임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더그필드는 테슬라의 핵심 사임방 중 하나였기 때문에 애플의 인재 빼가기에 대해 일론 머스크도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후 2019년 1월 애플은 타이탄 프로젝트에서 190여 명의 직원을 해고한 것이 밝혀져 애플이 타이탄 프로젝트를 접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6월 애플은 자율주행 차량 스타트업인
드라이브 아이라는 기업을 인수하여 애플이 전기차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드라이브 아이는 2016년 스탠포드 대학 인공지능 연구소 졸업생들이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일반 자동차를 자율주행처럼 만드는 장비를 개발해 큰 주목을 받았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 후 별다른 뉴스가 없어서 사람들이 뇌리에서 잊혀져 갔던 애플의 전기차 사업은 지난 23일 로이터에서 애플이 2024년을 목표로 자율주행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다는 보도와 함께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애플은 왜 현재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아이폰과 맥북 등의 제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전기차 사업이 애플의 미래 성장을 위한 매우 좋은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아이폰과 맥 시리즈, 앱스토어로 연계된 애플의 생태계와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성장세가 많이 둔화되었습니다. 애플은 이미 연간 매출액이 약 300조 원으로 기존의 스마트폰 사업에만 집중해서는 미래의 매출이 더 비약적으로 커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기차를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은 연간 2,000조 원이 넘는 매출 규모를 지닌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향후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량을 점차 대체한다고 예상할 때 이러한 전기차 시장을 빨리 준비하는 기업이 큰 수혜를 받을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율주행 전기차는 궁극의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율주행차에서 운전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 전기차 안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할까가 미래에는 더 중요해집니다. 즉 자율주행차 안에서 자연스럽게 소비하는 컨텐츠가 더 중요해진다는 말입니다. 이미 애플은 아이폰 생태계를 통해 음악이나 영화 등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컨텐츠를 자연스럽게 판매하여 돈을 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플은 스마트폰 회사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애플은 점차 거대한 애플 생태계를 구축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아이폰으로 대표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맥북, 스마트워치, 애플의 스마트 스피커 등 각종 디바이스들은 이제 애플이 제공하는 컨텐츠를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소비하게 하는 채널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이러한 마진율 높은 컨텐츠 사업의 매출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늘 휴대하는 아이폰, 일이나 공부를 할 때 사용하는 맥북, 집안에서 원하는 영화와 음악을 들려주는 애플 TV와 애플 스마트 스피커, 홈팟에서 제공해주는 애플 생태계의 경험이 이제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차 안에서까지 자연스럽게 끊김없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애플은 직접 전기차를 생산하진 않지만 이러한 거대한 애플 생태계를 올려놓을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애플은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로 이미 전 세계의 수많은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 있어 애플이 정말 자율주행 전기차를 내놓는다면 현재의 테슬라 대 테슬라가 아닌 전기차들로 양분되어 있는 글로벌 자율주행 전기차 시장의 구도에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이번 애플차의 전기차 소식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머스크는 23일 애플의 전기차 출시 소식이 나오자마자 트위터를 통해 과거 테슬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머스크는 애플의 팀 쿡을 만나서 테슬라를 매각하려고 했으나 팀 쿡이 그 당시에는 아예 만나주지도 않았다면서 만약 그때 애플이 테슬라를 인수했다면 현재 테슬라 기업 가치의 약 10분의 1 가격으로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는 애플의 새로운 모노셀 배터리 개발 소식에 대해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상하다. 모노셀은 전기화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최대 전압이 100X로 너무 낮기 때문이다. 라고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를 출시하게 되면 테슬라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매출은 그렇다 쳐도 이미 이곳 실리콘밸리에서는 서로 인재를 빼앗아가기 위한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의 기업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현금을 보유한 기업인 애플은 과거 테슬라가 자신에게 그랬듯 이제는 테슬라의 우선 인재들을 하나둘씩 빼어내가고 있습니다. 애플의 전기차 시장 진입은 경쟁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시그널이라고 보여집니다. 건강한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우수한 전기차 업체들의 경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더 좋은 가격으로 더 좋은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능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애플이 아무리 스마트폰 시장에서 글로벌 1위라고 해도 자율주행 전기차를 출시하는 일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지금의 위치까지 오는데 무려 17년이 걸렸습니다. 또한 로이터의 기사에서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로 이익을 내려면 연간 10만 대 이상을 생산해야 하는데 애플이 연간 몇 대나 생산해낼 수 있을지도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현재 코로나 사태로 부품의 공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2024년이 아닌 2025년은 되어야 애플 전기차가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애플 전기차가 나와서 건전한 경쟁이 더 활발해지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특히 이번 LG전자의 마그나 합작이 매우 성공적으로 결실을 맺어서 한국이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시기가 조만간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의견 있으면 코멘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